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오히려 뭐다? 미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리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암은 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을 깨어진 항상성을 회복하려는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이러한 건강의 지혜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건강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염과 관련이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신체가 불결하거나 우리 몸에 노폐물이 자꾸 쌓이면 또는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이 됐을 때는 이 감염과 관련된 미생물들이 자꾸 커지고 전염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 미생물이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혹은 그것들이 몸 안에서 만들어졌든 외부에서 들어왔던 항상 일정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이 감염과 관련 있는 이러한 파괴적인 미생물들은 오히려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한 환경에 있으면 감염과 관련 있는 미생물들은 오히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것도 없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면역 반응이 뭐예요? 몸에서 열이 나는 건 무슨 반응이라고요? 우리 몸이 치유하는 면역 반응이라고요. 림프절이 여기 오니까 막 붓는 분들이 계시죠? 과일식하고 해독식 하니까 막 림프가 막 붓고 피부에 두드레기처럼 막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고 몸에 막 열이 나고 미연 먹은 것처럼 속이 미식미식하고 설사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증세처럼 팽그르르 돌고 이거 다 무슨 사인이라고요? 해독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해독 사인. 무슨 사인이요? 해독 사인이라고요. 명현 반응이고. 자, 이게 몸에서 열이 나거나 림프절이 부어오르거나 이게 뭐 애과나 서해부 같이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자꾸 부풀어 오르는 거는 이 독소가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찾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면역세포의 증가나 기타 자기 방어적인 수단들인데 이러한 면역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해열제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암은 질병이 아니고 다른 방어 수단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책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암을 병으로 다루신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반쪽 치료에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그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암은 병이 아니야. 다른 방어 수단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역설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먼지에서 거대한 우주의 복잡한 성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에는 심오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꽃이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자연의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는 무질서한 존재로 여기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자연을 혼돈스럽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은 소위 전문가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든 것처럼 혼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에도 바이러스나 세균과 마찬가지로 많은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암이 생겼는지 아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암이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암이 생겼을까요? 암이 왜 생겼을까요? 암에 여기 목적이 있대잖아요.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암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암이 막 신속하게 재발되고 전이되고 막 퍼져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는 목적일까요? 아니면 림프나 또는 여러 가지 세포나 장기 속으로 이 독소와 노폐물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암이 묶어주고 있는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메커니즘일까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메커니즘일까요?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를 깨트리려고 공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 얘가 스스로 소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바이러스는 세포가 무산소성이 되려 할 때만 세포액을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기성 세포 말고 호기성 세포로 만드셔야 돼요. 산소가 통과할 수 있는 세포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암세포에서 바이러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이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이야 라는 사실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암의 원인도 아니고 미생물도 암의 원인이 아니고 세균도 암의 원인이 아니고
감염도 암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치유 메커니즘이고 깨어진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치료는 정말 반쪽짜리 치료밖에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반복되는 이 질병과의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재밌습니다.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이냐면 해로운 세균이 세포 조직에 들어와도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은. 똑같이 우리 이 두 몸이 저희 원장님과 저하고 부원장이 둘이 있을 때 해로운 세균이 들어와도 이 내 몸에 뭐가 있으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당연히 바이러스가 세포액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세포가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는데 똑같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산소 공급이 잘 되는 몸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되게 만들면 여러분은 암에서 모든 난치성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세포는 인터페론이나 인터루킨 6 같은 인터루킨 2 같은 면역력을 아주 급격하게 강력하게 올려줄 수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을 만들어낸 인터페론이나 인터루킨 같은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느냐면 건강한 몸, 다시 말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몸, 세포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독일에 가서 면역 주사 맞고 오시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질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좋은 음식 드시면? 혈관을 막지 않는 음식 드시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겠죠. 혈관이 산소가 막혀버리는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으로 혈관을 막지 않으면 세포 속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겠죠. 또 어떻게 하면 세포 속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요? 하늘마을 오니까 뭐가 있어요? 예, 산소. 예, 숲에 들어가서 무슨 치유예요? 요새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산림 치유에 대해서 눈을 많이 떴죠. 숲에 들어가서 음이온을 자꾸 마시고 산림 치유, 여러분들이 물 마시고 세포 속의 산소 포화도 높아지는 방법이 바로 뉴스타트 힐링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 하버드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버드 의대는 가르쳐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워터. 뉴트리션 뭐예요? 뭐 병들지 않는 건강한 음식, 엑서사이즈, 운동.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니까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로 자꾸 혈액 속에 있는 독소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햇빛을 보면서 선샤인, 그 다음에 템퍼런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들이 과식하시면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암인 것처럼 과식하시면 절대로 암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요? ST, 템퍼런스, 에어, 신선한 공기가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셔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쉬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Trust in God,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치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항바이러스 물질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 바이러스가 세포와 접촉했을 때 그것의 존재가 몸에 이롭지 않다면 그 바이러스는 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이나 일반 면역 체계에 의해 죽을 것이다. 현재 우리 몸의 최대의 관심사가 그것이 아닌 이상 바이러스는 절대로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암을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네들을 적으로 아시고 자꾸 해열제로 항생제로 누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 파괴 행위로 잘못 이해하는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큰 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애씁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몸을 위해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어요.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약한 세포나 악화 중인 세포에 누적된 독성 노폐물 때문에 손상된 우리 몸이 더 큰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암세포도 세포나 혈관이나 장기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듯이 바이러스도 자신의 프로티드 콜로이드라고 하는 혈액과 세포 속에 있는 이게 뭐예요? 미생물이죠. 바이러스죠. 보통 우리가 미생물 바이러스 그림 요거인 거 아시죠? 얘가 바로 프로티드 콜로이드라고 하는 혈액과 세포 속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이 몸체를 가지고 있는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로 변형시키는 것은 우리 인체가 살아남기 위한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1차 감염으로 인해서 전신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수두라고 하는데,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 수두에 이런 그 바이러스성 질환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을 쓰게 되면, 그래서 감염을 억제해주면 오히려 미생물의 수가 크게 줄어들기는 하는데,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뭐예요? 저만 혼자 얘기했나? 보니까 뭐예요? 이거 정말 쇼킹하죠?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오히려 뭐다? 미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생물은 암의 원인이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잘못된 건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